부천시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대로 차주 계획했던 소각장 광역화 지자체 업무 협약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트램을 포함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신청하며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계양구 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OBS가 시설 설치비 지원 문제로 아직까지 인천시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은 패션 피플의 성지로 소문난 부평 지하상가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대로 차주 계획했던 소각장 광역화 지자체 업무 협약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18일 부천시로부터 소각장 광역화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소통에 답이 있다며 부천시가 주민소통을 기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 계양구가 함께 사용하는 소각장 광역화 협약을 준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이미 한 차례 협약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방송통신시설은 지난 2018년 준공 이후 3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왔는데요. 지난해 11월 진행된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에서 OBS가 낙찰자로 선정돼 현재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낙찰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인천시와 OBS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말에 이렇게 운영사업자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사실 속도가 붙을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OBS와 협의를 마치고 본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난해 12월 들려왔잖아요. 이렇게 협의가 길어지는 이유 뭡니까? 일단 인천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내용은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게 시설 설치비 규모를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초 인천시가 지난 2013년 OBS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OBS 본사를 계양 방송통신시설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OBS가 요구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시설 리모델링비 약 6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서 당시 이를 거절했고 당시 1차 이제 입찰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여자 없이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가 이후에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잖아요. 네. 약 60억 원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 규모인데 사실 인천시도 이 정도 규모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막상 협의를 시작해 보니까 이제 OBS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시설 설치비를 약 이제 100억 원 정도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더 달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계양 방송통신시설 내부입니다. 보면은 뭐 스튜디오나 공개홀로 사용될 공간에 이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이제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정말 텅 비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사실 제작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조명이나 방음벽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OBS가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시가 이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좀 산정 기준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협의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또 실제 OBS 이전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저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협의가 뭐 마감 기한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협의가 잘 진행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또 이견이 있으면 협의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뭐 인천시는 아직 시설 설치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협의에 대한 본 계약이 체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 인천시에서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협의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내년 또 올해 6월까지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올해 사실 원래 인천시 계획은 지난해 OBS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OBS 이전을 완료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협의가 길어지면은 예정보다는 좀 이전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3년 만에 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를 찾았는데 막상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 체납 방식으로 인천시에 이제 준 그런 시설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설 바로 옆에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랑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옆에 바로 방송국이 들어올 거고 여기를 뭐 이렇게 잘 이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대료도 그래서 더 비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홍보를 할 때 방송국이 들어온다, 여기를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취재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상가도 낙찰하거나 뭐 판매할 때도 되게 비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거의 망해서 나왔다는 식으로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신 것처럼 막상 입점을 하고 보니까 방송국은 3년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또 공실인 점포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입점한 점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사실 편의시설을 기대하고 입주를 했는데 좀 더 다른 곳까지 나아가서 좀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이렇게 또 OBS 이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지다 보면은 뭐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불편도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속히 협의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트램을 포함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신청했습니다. 트램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인천시내는 부평 연안부두선 주변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차세대 도심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트램. 인천시는 최근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진 계획을 담았습니다. 부평 연안부두선을 1순위로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후 송도와 영종 트램을 각각 2031년과 2032년에 준공하고 주안 송도선과 제물포 연안 부두선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트램을 포함한 8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들 노선은 총 연장 87.79km, 총 사업비가 2조 8,6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올해 안으로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트램 1순위인 부평 연안 부두선은 중구와 동구, 서구, 부평구 등 원도심을 관통합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을 연결해 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인천시는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활성화 지역을 찾고 구역 특성을 살린 거점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및 주변 개발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 사업을 발굴하여 트램 주변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상반기 중에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부평 지하상가인데요. 부평 지하상가는 우리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점포가 많아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부평 지하상가는 1976년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상인들은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이재필 기자가 부평 지하상가에 다녀왔습니다. 부평 지하상가에서 36년째 속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남주 씨. 부평 지하상가에서 삶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밤쯤까지 햇빛을 안 보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녁 때 되면은 해가 지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잘 간다는 거. 아침 해 뜨고 지는 거를 모르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일주일 가는 거 생각하면 금방 한 달이고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는 그리고 열심히 장사만 하다 보고 그러니까 지금 36년이 되지 않았나. 근데 엊그저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6년 된 게 저 스스로도 놀라요. 부평 지하상가에서 35년째 시계를 판매하고 있는 이병관 씨. 과거를 회상해보니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평역 지하상가가 이제 새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참 연약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냉방, 뭐 환기장치 이런 것도 일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고생 참 많이 했죠. 아, 지금은 여긴 천국이에요. 지금은 제가 우리 지하상가를 진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조건의 지하상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냉방 잘 되고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공기 좋고. 부평 지하상가에서 2대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만, 박윤서 부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아들은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젊음을 여기다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30년 정도 장사하면서 애들도 다 교육 가르치고 부모님께서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셨거든요. 저도 이제 똑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인데 그때 마음에 왜 어렸을 때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 입장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2년 전 부평 지하상가의 터를 잡은 남정민 씨. 당시의 결정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내가 이제 장사를 시작해야 할까.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여기 부평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평 지하상가 되게 괜찮더라. 그래갖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게 세계 최대 규모. 이제 둘러보는데 확실히 크기 규모 자체도 크다 보니까 점포수도 굉장히 많고 또 종류 또한 당연히 되게 많았어요. 저는 지금 비록 여성 의류를 하고 있는데 남성복 포함 제가 하는 액세서리들, 가방, 모자, 자파류들, 신발까지 나도 여기 와서 쇼핑을 하고 싶다. 왠지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아무래도 많은 종류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 여기 오면서 거주지 자체도 서울에서 지금 부평역 근방으로 바꿨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주변 생활 환경 포함. 단일 면적 최다 점포 입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부평 지하상가. 부평 지하상가가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은 상권들이 있고요. 교통도 너무 편안하게 부평역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리고 가격 면에서 상가가 밀집되고 많다 보니까 많이 저렴해요. 동대문보다 어떤 때는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제 봄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쯤 나와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둘러보고 비교도 해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구비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그리고 디자인들도 사실 다양해요. 그냥 진짜 국한되지 않고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상인들은 부평 지하상가가 시민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자리하길 희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충분히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만 잘 상인들이 해 나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지도 좋고 또 잘하고 있고요. 상인들이 또 협조도 잘 되고.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 관광지처럼 손님들이 다양하게 옷도 구경하시고 음식도 맛있는 거 드시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침체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참고 또 열심히 좀 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희망적이 아닐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들 내려와서 장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으면 좋겠고.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이재필입니다. 부평구가 문화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는 1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문화도시를 구현할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담겼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은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입니다.
부평의 음악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문화적 장소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시민주도 민관 거버넌스인 문화두례를 통해 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평구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